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튜디오가 가득 차는 날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를 토크로 푼다, 뿌리 깊은 부동산 시간인데요. 네 분의 부동산 전문가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든든한 백 하나, 가방 말고 든든한 백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이 정당한 건 아니지만 나도 살면서 이런 든든한 좀 백그라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순간 있으셨어요? 네, 저 있어요. 언제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백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는데 신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또 이제 군대 막상 가니까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근무를 뺄 수 있는 백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치고사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네. 배치고사를 봐서 좋은 학교로 좀 가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백이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이 먹을거리가 참 민감한 것 같기도 하지만 AI에 이어서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정말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자급자족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 계신 네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셨어요? AI 때문에 힘들어진 부분이요. 네. 예, 저도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이제 주변에서 말을 듣다 보면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그쵸. 먹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강해서 한때는 저도 이제 그런 곳에 어디 가서 농지를 사서 제가 농사를 할까 생각도 하면서 좀 그렇게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도심에서 조금 가깝고 텃밭도 있고 이런 집을 좀 추천해 준다면 어느 지역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수도권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일산 쪽도 있고요. 이제 김포 쪽도 있고 이제 반대로 또 넘어와서 또 남양주 쪽도 있는데 거기에 좀 지리적으로 좀 위치적으로 좀 각각의 입장에 맞추셔서 그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MC분께서는 네. 거리가 가까우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김해에서는 출퇴근 하실 수가 힘들어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먼저 나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주말 농장으로라도 그러니까 갔다 올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측면에서. 네. 자, 오늘 이제 뿌리 깊은 부동산 네 분의 이제 투자에 대한 토크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뭔지 궁금해요. 오늘 주제도 전과 똑같이 이제 네. 노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하나, 둘, 셋, 넷.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그래서 오늘도 재개발, 이 두꺼비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네.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번 시간도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재개발 네. 쪽을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럼 재개발에 대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심화 학습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딱 적당합니다. 네. 자, 뿌리 깊은 부동산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재개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도 부동산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개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개발도 이 주택만 짓는 재개발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게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만 아시고 계신데 부동산에 있어서 개발 사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하나 드리게 되면 과거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2007년에 뭔가 사업을 크게 국제적으로 뭔가 복합적인 개발하는 차원에서 한때 엄청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루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적인 특히 이제 강남에 재건축이 좀 많이 되고 강북 쪽에는 재개발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 개발의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신도시, 과거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어진 1기 신도시, 뭐 분당, 뭐 일산, 그리고 뭐 파주, 뭐 2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니까 먼저 이것부터 아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재개발 사업 이런 추진 이런 어떤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걸쳐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네. 뭐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에 분양까지 이렇게 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 다 파악하시면 네. 머리만 아프시니까 네. 제가 그 중에서 포인트만 포인트. 찝어가지고 설명을 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체 이 정비 사업이 일어나는 전체 그 지역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틀을 잡는 네, 이 범위부터 이 범위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시하는 그런 네. 게 이제 정비 사업 정비구역 지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정비 사업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을 이끌어 가실 리더가 되실 조합장을 이제 그 선정하는 그런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인가에서는 뭐 이제 그 조합원들의 어떤 이제 이 건물들을 다 헐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이분들이 어디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될지 그런 대책들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건물을 올리게 될지 그런 건축 계획도 함께 작성이 되는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관리 처분 인가인데 이제 관리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의 입주권, 네, 이제 나중에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나오는 이제 단계가 이 관리 처분 인가 단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네. 철거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분양을 하게 되는 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포인트만 네. 짚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내용도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막 적었는데 뭐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아니 사실 재개발 말은 참 쉽게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보통 6년에서 10년이라는 오.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의 시기에 따라 있을 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6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또 많은 일도 있고 그리고 마음 아픈 일도 있을 거고 또 좋은 일도 있을 거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와 6년에서 10년, 말이 6에서 10이지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긴 시간이잖아요. 자,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내 집을 갖게 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당연히 모든 투자는 신중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MC분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2012년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재개발 때문에 이제 정부 측에서 방안을 내놓은 게 이 재개발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683개 정도의 이런 재개발 관련된 사업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600개가 예. 넘으면. 그 중에서 이제 48%, 그래서 328개가 취소가 돼요. 그렇게나요? 예. 와. 그러면 지정이 되면서 누군가는 상당히 많이 기대감을 가지시고 어. 누군가는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고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중에서 이렇게 취소가 된 와중에 제가 아까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서 두 번째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 틀 안에서 그 재개발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실망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또한도 역시 계속 진행 중인 곳이 50곳 이상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뭐 48%라고 하니까 절반 정도에 어마어마하죠. 미치는 내 네. 수준인 건데요. 근데 여기에 또 특히나 서울 지역은요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방의 경우에는 좀 괜찮은지 궁금해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네. 역시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을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전세가율이 75%가 지금 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런 어떤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월에 이제 정부에서 그 1순위 자격, 청약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봤는데 1순위 자격의 조건이 원래 그 24회차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면 1순위 자격을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12회분으로 이렇게 12회분 이상이 되면은 1순위 자격이 얻어질 수 있게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 1순위 조건을. 그래서 여기다가 또 더불어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감점 제도가 있었어요. 그 1순위 그런 요건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감점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청약 1순위 자격자가 지금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뭐야.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수도권 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금 흐름이냐면 지금 그 근로자분들 대한민국 근로자분들의 평균 연봉을 이제 2016년도에 집계한 거를 보면은 이제 3,600만 원이라는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3,600만 원을 가지고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이제 모아서 15년 동안 이제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면은 5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 돈 가지고도 서울에서는 전세값, 전세 집도 구하기 힘든 지금 그런 아이고. 실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번 정책을 좀 살펴보면 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 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실수요자나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가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정부에서 말씀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잘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시다 보면 실망 또한 역시 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방향으로 컨셉을 정부가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실예로 들어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초, 중, 고를 이제 잠실에서 주로 지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재개발 재건축이 잠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가 동시에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근처에 비싼 아파트로 가거나 아니면 좀 외곽으로 좀 빠지시거나 그런 선상에서 친구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남에 간 친구가 있고 아니면 저 밑에 경기도 끝에 화성 쪽에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어느새 중심에서 있다가 점점 이제 신혼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혼 부부들 그리고 뭐 청년분들이 점점 외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잠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15억 이상 정도는 좀 있어줘야지 아우. 내가 마음에 드는 집에서 살 수 있을 정도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큰 돈이 순식간에 생기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김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뭐 미사라든가 그리고 남양주라든가 점점 좀 바깥으로 좀 나가는 분위기 부분에서 어쨌든 2016년도에는 이제 하남이라든가 뭐 평택이라든가 이렇게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좀 많이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건 이 서울 수도권이 어려우니까 아예 지방으로 가는 게 혹시 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지방도 아무래도 답 부분인데 네. 그건 아무래도 지방 중에서 가장 큰 메카인 이제 부산에서 거주하셨던 우리 허정은 전문가님께서 한번 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갑니다. 그 좀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이제 대전에 더샤 퍼스트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반석동에 분양이 됐고요. 그리고 대구에는 동대구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73.8대 1이라는 경쟁률을 자랑을 네.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대연 SK 뷰힐스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려 3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와. 자랑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정부의 정책상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지금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도 이러한 경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로 조정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 같은 경우는 또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투자로 많은 부자를 만들어낸다고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렇다는 건 결국 뭐 내 집 장만도 힘들고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도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건데 그러면 뭐 어떡해요? 이럴 때 뭐 틈새 전략 이런 게 또 없진 않은가 있겠죠? 제 주변에는 이제 틈새 전략으로 상가를 이제 아, 상가. 눈을 돌리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의 대표 시장 중에 하나로 이제 남대문이 있잖아요. 네.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상인들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세일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 주변 일대가 한산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신도시나 혁신도시 상가를 살펴보면은 그쪽 같은 경우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이어지는 건물이 상가 건물이 지금 딱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커피숍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이제 상가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경제 흐름상 그리고 신도시 상가는 이제 조금 현재로서는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가를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 내에서 이제 상가를 이제 알아보시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익성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는데 또 이게 희한하게도 차이까지도 같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떠올리는데 좀 어떻게 해야죠? 네. 차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수익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이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투자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투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과거보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중단기적으로 장기적 그리고 중단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치를 잘 선점하느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토지 시장이 또 최근에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토지 토지로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이렇게 토지 시장
이제 허정훈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지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전국의 그 지가 변동률, 상승률 이게 이제 2017년도 상반기에 집계된 자료인데 그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1.8%, 예, 대략적으로 1.8%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한 지역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4.4%, 네, 대략적으로 4.4%,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가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네요. 높게 네. 예, 상승이 되었는데 이런 원인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부산에는 이제 그 기장군이라는 그 네. 지역에 이제 동부산 관광 단지가 조성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 따라서 지가가 폭등을 하게 되었고 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기지 그리고 브레인시티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지가가 폭등을 하는 네. 네, 이런 지금 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런 폭등 상황은 주변 지인이나 뉴스에서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없고 모르시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1등을 차지하거나 상위권을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든 토지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사회자님. 네. 예, 근데 이렇게 토지라는 게 폭등하는 이런 요소가 사실은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위치, 위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구. 인구. 네. 두 가지 조건이 이렇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신다면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이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있다라는 거네요. 예.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자, 한 줄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딱 한 줄로 말씀드리긴 뭐하고 네. 좀 제가 한 3분 정도 네네. 말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좀 제가 오늘 좀 말수를 줄여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한 몰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찌 보면 대책이라든가 잘 모르는 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고심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결론적인 거는 어쨌든 부자가 좀 되게 어려운 좀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어딜 가듯이 간에 부자가 되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거를 좀 한번 집어드려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사가 80년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파트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면서 최초의 타이틀을 갈아치우면서 지금의 아파트까지 생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아파트에 대해서 인식이 또한 역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저기서 살겠냐, 뭐하러 짓냐라고 했던 게 이제는 무조건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재개발, 재건축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정도인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와중에 어느새 많은 대량의 아파트가 생겨버리게 되는 신도시가 생기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 혁신도시인 세종이 생기고 그리고 부산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기존에 있는 광역도시들이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미 뭐 강남이나 판교나 광교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기가 상당히 무게감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부담도 크고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돈도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에 확실한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네. 투자는 즐겁고 확실하게. 근데 대부분 약간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엄청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심이 많으셔서 네. 그래서 너무 고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애완을 좀 달래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마무리 지을 때는 투자는 즐겁고 확실하게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면서 좋은 위치에 확실한 곳을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항상 일을 다 버리시고 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기 전에 꼭 뭔가 투자를 하시기 전에 상담을 오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뭔가 부동산을 매도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2005년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과 비슷한 831 정책이 그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대부분 분들 중에서 반반으로 나뉘어요. 근데 좀 파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어허. 근데 그 옆에 계신 안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놀리듯이 난 안 팔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파신 분한테 좀 더 표정이 좀 어두워지신 그런 사건도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함부로 파시거나 함부로 사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 투자는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류태호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토지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확실한 위치가 제대로 선점을 하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토지 가격은 끊임없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좋은 위치에 저렴한 가격에 하나의 토지만 잘 소유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이렇게 즐겁고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과묵하게 계시다가 막판에 이렇게 또 방언이 터지셨네요. 자, 즐겁고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 또 세미나 일정 마련되어 있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분들하고 실제로 제가 만나 뵙고서 확실하게 모든 상담 그리고 매수 전 그리고 매도 전에 꼭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은 부동산 선별법, 내 자산 가치 상승법에 대해 정현우 원장과 류태호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네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듣고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원당역 장미아파트 1층, 파주시청역 귀빈아파트 5층, 또 봉일천 미림아파트 5층을 매수 전입니다. 세 곳 모두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세 곳 모두 매수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세요? 네, 그 세 군데 중에 어느 게 더 비전이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네. 예. 앞으로 전망이 좀 좋아야 할 텐데 어느 네네. 쪽이 더 전망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파주시청 쪽 기빈 아파트 그리고 네. 미림 아파트 이렇게 네네. 지금 보시겠는데요. 네, 기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파주시청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기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지금 속해 있는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주 옆으로 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신도시를 오남 신도시라고 네네.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신도시 쪽으로 아무래도 차후에 그쪽으로 인구가 몰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세 군데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네. 파주시청 옆으로는 조금 세 군데 중에서는 조금 밀어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장미 아파트랑 지금 미림 아파트가 네네. 있는데 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파주 푸르지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파주 시청보다는 구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지도 많고 아직은 개발이 덜 된 상태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림 아파트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데는 장미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이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원당역이라고 3호선이랑 네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옆으로 골프 단지라든지 그리고 따로 인구를 이제 빼앗길 만한 요소를 갖추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래 가치가 조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서는 그게 훨씬 전망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로드뷰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건축된 지 조금 오래돼 네, 보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재정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쪽은 지금 재건축이나 재정비를 이루어 나가는 상황이 왜 그렇냐면은 이쪽으로 이제 인구가 몰릴 만한 이제 요소들이 조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도심 지역에서 서울에서 가깝고, 그리고 외곽에서 이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요건들을 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재정비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이 세 군데 중에선 장미 아파트가 가장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네.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속이 시원하게 뚫려지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자, 이 세 군데 아파트 중에서는 그나마 원당역 장미 아파트가 네네. 조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셨습니다. 자, 네네. 선택은 시청자님의 몫이니까요. 또 다른 곳과도 잘 비교를 하셔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성남 3동 신광아파트 89제곱미터를 현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검단의 집을 또 보유하고 있는데 두 군데 모두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두 군데 모두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조금 걱정이신 거세요? 네네. 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성남 3동에 있는 신광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 신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따로 지금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없는데 예. 그냥 한번 옮겨보고 싶어서 오래 살았거든요. 아, 오래 사셔서 옮겨보고 싶으셔서. 예예. 예. 그러면 저는 딱 잘라 말씀드리면 옮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유가 뭐냐면 지금 7호선 아시죠? 지하철. 네네, 알아요. 예. 지하철 7호선이 있는데 부평구청역에서요. 예예. 이게 백석사거리를 지나서 이쪽 성남역으로 해서 이게 청라로 예정인 건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역이랑 거쳐서 가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환승으로서.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호재를 보실 수 있는데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은 없고요. 예. 요 주변으로 다시 옮겨 앉을까 싶어서요. 아, 그 주변으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으로 왔다 갔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되신 케이스 분들이 좀 많이 없으세요, 선생님. 아, 예. 대부분 내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 옆으로 가시다가 잘못되신 케이스가 좀 많으세요. 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잠실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재개발, 재건축되기 6개월 전에, 네. 발표 6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호재를 못 봤어요. 그 6개월을 못 참아서요, 선생님.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게 더 예. 좋겠군요.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 세미나장을 한 번 더 오셔서 자세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옆에서 상담을 해드리면 좀 더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딱 잘라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매도하시는 거는 좀 이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7호선이 연장이 된다는 건 너무 좋은 소식이세요, 선생님. 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인천 서구 분들, 이 성남동 분들보다도 이 청라에 계신 분들이 계속 들썩들썩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호재를 두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좀 나중에 마음 상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좀 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심이 저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네. 네. 자, 신광 아파트는 좀 보유를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렸고 검단에 네. 또 집을 보유하고 검단. 계시다고 해요. 네. 왕길동에 유승 아파트 세주고 유- 있거든요. 네. 인천 여기 마전 택지 옆에 있는 이 친구 맞나요, 선생님? 왕길역이랑 검단 사거리 옆에 있는 친구요. 예, 검단사거리에서 예. 좀 들어가면 네, 이거 언제 아파트. 구매하셨을까요, 선생님? 이거 구매한 지 한 7년? 8년이요? 7년이요. 됐어요. 7년 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지금 어떤 상황이시죠, 스스로 느낌상? 그냥 작년서부터 집값이 많이 올라져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검단이 2009년서부터 예. 2023년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개발을 계속하는 부분인데 계속 확장이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검단이란 자체는 용지가 크기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 이 김포 일대가 그냥 김포 평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부지에다가 이런 검단이라는 것도 한강신도시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의 그 평야 이미지는 좀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 확장이 돼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량이 많아요, 선생님. 물량이 많은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제 돈 투자가 되면서 사람들도 몰리는 추세 부분인데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시기보다 좀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검단도 지금 그냥 앞으로 매도를 더 두고 봐야 하시면 되겠네요. 예, 검단도 팔지 말고 더 놔둬야 되겠네요. 그럼? 네네네, 당연하죠, 선생님. 거기는 예, 새가 나오니까 아 복이 많으시네요, 선생님. 새도 받으시고 값도 좀 꽤 오르시고 그래서 예.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좀 검단 쪽에선 있어요. 다른 뭐 김포 한강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들썩들썩하는 부분에서 검단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은 이 친구들보다는 좀 약간 소외된 매스컴에서든 언론에서든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가지고 가시면 계속 선생님한테 복을 안겨드릴 그런 친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보유하시면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아닌 중기적으로 보시면서 관망을 하시면 좋은 일이 더 많이 가득하실 듯합니다, 선생님. 네, 신강 잘 아파트하고 알았습니다. 검단 두 곳 모두 보유하시기를 좀 추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전문가와 1대1로 또 고민 해결을 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동산 선별법, 내 자산 가치 상승법에 대해 정현우 원장과 류태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정제동 파크뷰 159제곱미터를 매도 후 수지구청 쪽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파크뷰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자, 이사를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네. 자,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파크뷰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 전에 혹시 구청 쪽으로 이사 가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전 전철 닿는 곳이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네네. 여기 살다가 뭐 수원이나 천안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를는 좀 마음에 꺼려지고, 그래도 이제 수지구청 쪽이 가까우니까, 네네. 여기서 가까운 쪽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해서 전망을 좀 보고 싶어서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파크뷰를 먼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 파크뷰 아파트 자체가 위치가 좀 좋은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 네네. 옆에 지금 아파트 왼쪽 편으로는 태봉산이 위치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판교 신도시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판교 신도시가 지금 확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보유를 하게 되시면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역세권을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 파크뷰 아파트에서 조금 내려가시면 정자역도 위치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정자역을 이용해요. 네네. 그 지금 혹시 뭐 거동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시고 그러신 상황이신가요? 그런 건 없는데, 네네. 이제 이게 저희 두 식구가 살다 보니까 좀 크고, 네. 이제 수지구청 쪽으로 가서 이렇게 뭐 하면 돈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아, 네. 그래서 평수도 좀 줄이고, 이제 그 돈을 좀 쓰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럼 아예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거세요? 예, 예, 예. 제 생각은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 네. 보유를 하시면서 세를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치가 네.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네.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아파트 위치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심 상업지역이라 나중에 네. 추후에 뭔가 다른 행위를 할 때에도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네. 되신 것 같으세요? 아유, 엄청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지능 더블파크 아파트를 5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년째 보유 중이신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5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면서 네. 뭐 지금 그냥 단순히 지금 앞으로 더 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지 그런 부분이 그냥 궁금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건가요? 네, 이제 전망도 분석이 하고 매도 네네.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네. 일단 이 지능 더블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2014년도에 한번 이렇게 폭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아마 그때 되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때 폭등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이게 올랐던 이유가 이제 네. 그 나주 쪽에 네. 그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예,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광주 쪽으로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네. 남구 쪽하고 서구 쪽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가치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이 그 혁신도시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가까운 거리에 공항도 있고요. 아, 예. 예,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그 KTX 역사 송정역도 가까이에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가까운 곳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통 호재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이런 교통 시설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이제 이 위치, 이 아파트가 있는 이 위치로 이렇게 많이 눈을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여기서 그냥 거주하고 계시면 계속 그냥 행복한 일들만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목소리가 더 밝아지셨어요. 네. 네,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담해드리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68-45번지 토지를 보유 중입니다. 녹지인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녹지인데 앞으로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자,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토지를 소유하셨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왜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위치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평택에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변에 호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 네, 지금 보유하신 토지 아래쪽으로는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토지 보상이 나가는 그런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토지 오른쪽 편으로는 진위 산업단지가 또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토지 좌측 편으로는 또 미 공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호재 요소들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조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또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을 때도 또 건축이 바로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이쪽에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최근에는 가본 적 없어요. 아, 최근엔 가본 적 없으시고요. 최근에 여기 보니까 좀 주변에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뭐 렌트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들도 좀 지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또 여건들에 따라서 또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매도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보유하고 가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셨어요? 아, 그냥 지인이 한번 권유해서 네네. 고민하다가 샀는데 다행이네요. 아유, 부럽습니다. 자, 호재가 앞으로 많다고 하고 좋은 토지라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소식을 들려드려도 기분이 좋은데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토지 전망이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참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좀 고민 해결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부동산 선별법, 내 자산 가치 상승법에 대해 정현우 원장과 류태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투자는 즐겁고 확실하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비우시면서 최대 이제 마지노선을 좀 정해 놓으시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은 투자는 즐겁고 확실하게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너무나도 좋은 투자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즐겁고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 부동산 매거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